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5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일본 조총련이 지난 1일 주최한 간도 대학살 100주기 추도식 참석을 둘러싼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백기종 한양대 MPI 최고위과정 교수님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 교수님, 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 1일이죠. 일본 도쿄 요코 아미초 공원에서 열린 간도 대학살이 네. 일어났지 않습니까? 아마 10만 5천 명 네. 정도 그 제일 조선인들이 네. 그 당시 우리는 이제 간도라고 하지 않고 관동 네. 대지진이라고 그러죠. 네. 그때 조선인들이 독약을 독극물을 네. 우물에다 타서 탄다. 일본인들을 네. 죽이려고 하는 이런 그 유언비어를 이제 유포를 했었죠. 그걸 가지고 일본인들이 그냥 우리 제일 조선인들을 정말 학살을 한 사건이죠. 네. 경찰 민간인 포함해서 닥치는 대로 조선인을 아주 학살했던 아주 엄청난 끔찍한 범죄였던 거죠. 예. 그런데 윤미향 의원이 그런 추도식에 참석하는 건 좋은데 민단이 주최하는 추도식에는 참석을 안 하고 네. 사실상 조총련이 주최한 추도식에 참석을 한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런데 윤미향 의원이 5일에 A4 용지 5장이나 되는 장문의 입장문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그 입장문을 보니까 자신은 간도 학살 관련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한일 문제에 대해서 굴욕 외교로 일관하고 독립운동가를 깎아내리는 이념 공세를 펴고 있는 이 국민의힘을 윤리에 제소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적반하장인지 어쩐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사실 그 간동 대지진 그 제일 조선인 학살 사건은 이게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우리 예. 대한민국의 아주 끔찍한 그런 어떤 대한민국 국민,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비록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그 교포들이지만 그 예. 10만여 명을 이제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살해한 사건인데 어쨌든 지금 윤미향 그 무소속 의원이 사실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이제 국회에 들어갔다가 예. 그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소속이 무소속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 단체는 조총련이라 그래서 1970년대에 대법원에서 사실은 반국가 단체로 이 규정이 된 그런 단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지금 조총련이 그 관여를 하고 있는 일본인 그 민족학교라고 하는 데를 보면 교실마다 김정일, 김일성, 일이죠. 예. 이 사진이 걸려 있고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숭배를 하는 그런 의식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더더욱 문제는 이 남로당 괴뢰도당 같은 그런 얘기를 그때 추도식에서 이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그 자리를 지키고 그걸 묵묵히 듣고 있었다고 하는 부분이 또 알려지면서 굉장히 분노를 일으키는 문제인데 네. 지금 윤미향 의원이 지금 할 말은 많겠지만 대한민국은 남북으로 좀 갈려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일촉즉발의 그런 어떤 그 지역이거든요. 대한민국이. 그런 어떤 부분인데 이 조총련, 민단이 아닌 조총련의 추도식에 참석을 해서 이런 어떤 행위 자체가 국민적 그 공분을 일으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5장의 입장문을 내고 오히려 이제 국힘 쪽을 제소하고 싶다 이런 네. 적반하장식의 주장을 펴고 있는데 굉장히 참 어불성설이고 참 좋지 않은 그런 행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미향 의원은 민족의 큰 비극인 간도 학살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이른바 여권이 이념 장사에 써먹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 이 조총련이라는 게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55년에 창설이 돼갖고
지금은 사실은 북한의 지부. 대표부 역할을 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지금 네. 북한은 일본에 대사관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조총련이 그 역할을 그렇죠. 대신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게 1974년 문세강 사건. 유경수 여사 그 사건입니다. 그 조총련이 보낸 거 아닙니까? 장충동 체육관에. 예. 사실은 그게 이제 포섭이 돼가지고 문세강이가 이제 권총을 소지를 하고 뭐 위장전술을 써서 그 박정희 대통령과 이제 유경수 여사가 있는 장소에서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을 이제 피격하려고 했다가 예.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연설 중에 연단 아래로 고개를 숙이면서 그 총알이 결국 유경수 여사를 저격하게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유경수 여사를 이제 시해하게 돼버린 살해하게 된 그런 상황인데 이게 사실은 조총련이 이제 공작으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 국회의원으로서 또 본인 입장은 30년간 위안부 문제에 충실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이 남북교류 형료법이라든가 뭐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력한 주장을 펼쳤어요. 예. 물론 뭐 윤미향 의원의 주장이 뭐 100%다 틀리다고 볼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국회의원으로서 외교활동 내지는 일본 행사에 또 예. 더군다나 관동 대지진에 10여만 명이 사망한 그 한국 교포들의 그 어떤 영혼을 이루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참석을 해왔던 당위성을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면 민난을 참석을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리고 민단은 오전에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11시에 있으니까 거기 참석을 야, 하고 정하고 싶으면 민단 행사에 참석을 먼저 하고 오후니까 여기는 1시 그다음에 반이. 오후에 1시 넘어서 하는 조총련 추도식에 참석을 했다라고 하면 그나마 조금 이런 문제가 덜할 텐데 일부에서는 야 이거 정말로 어떤 그 친북 성향이 상당히 좀 뼛속까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도 그런 맥락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본인은 가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헌화만 하고 나왔다고 하는데 거기서 분명히 우리 남한에 대해서 괴뢰 도당 괴뢰도당이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든가. 그렇죠. 문제 제기를 당연히 해야죠. 아니면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퇴장을 해버렸다든가 그런 어떤 모습을 보였더라면 이렇게 비판을 받지 않을 텐데 그런 것은 하나도 하지를 않고 오히려 동조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을 받고 그렇습니다. 이 국회의원이란 중차대한 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조총련 행사, 과거 같으면 솔직한 얘기가 우리 또 경찰 간부 출신이니까 그러지만 조총련하고 전에 접촉만 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남산이다 끌려갔어요. 이문동으로. 왜냐하면 이제 반공사상이 투철하지 않으면 그 간첩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로 그 국가의 어떤 위기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지금 말씀하셨고 지적을 하셨듯이 윤미향 의원의 소속이 비록 무소속이고 또 정치 진영 이념 논쟁을 떠나서 지금 뭐 일부에서는 메카시즘으로 지금 더 씌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앞에 말씀하셨지만 민단 행사 그다음에 조총련 행사에 두루 참석을 했다는 모르지만 더군다나 지금 조총련 행사에서 그 간부급 인사가 한국은 괴뢰 도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지금 윤미향 의원의 급여가 어디서 나옵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로 나와서 지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를 하고 반박을 하고 또 내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다. 그런데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런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예의에 어긋나고 도리에 맞지 않다. 이렇게 강력한 어필을 하거나 항의를 했어야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묵묵히 듣고 수용하는 듯한 이 인상을 줬다고 하는 부분에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지금 붕괴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은 지난해에도 윤미향 의원의 4급 보좌관이 네. 베트남에서 그렇죠. 북한 측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수사 중입니다. 네, 그것도 수사 중이고요. 남편도 그 유명한 남매 간첩단 네. 사건의 당사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본인은 색깔론이고 갈라치기라고 하지만 색깔을 쓰고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메카시즘이라는 게 이제 미국에서 그 메카시 의원이 예. 그 공산당에 동조하는 사람을 이제 싸잡아 가지고 공산 정치 쪽으로 진입하는 거라는 이런 어떤 프레임을 씌웠다라고 해서 이제 그 메카시즘이라고 하는데
지금 윤미향 의원도 이런 그 비판을 겸허히 수용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나라라고 하는 부분은 역시 이 북한 핵 무장을 하고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이 북한하고 지금 나란히 맞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력이 만약에 무너지거나 아니면 또 의식 구조가 점점 그 적화 야욕을 품고 있는 북한 쪽에 동조되는 그런 게 확산이 된다고 하면 이게 이제 지하에서 일어난 이런 어떤 그 공산주의 운동이 사실은 썰물처럼 들어오기 시작해서 무너지면 체제가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제 대공 수사를 꽤 오래 이제 했었습니다. 대공 수사도. 그렇기 때문에 그 전략 전술이라든가 북한 노동당의 수법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잘 알거든요. 철저한 위장을 통해서 합법을 가장한 불법을 진행하면서 그다음에 근간을 무너뜨리는 그 살라미 전법 같은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인데 말씀하셨듯이 보좌관이라든가 남편 되시는 분이 그런 어떤 친북 그 편향 이런 형태의 그 이념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더군다나 윤미향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그걸 분명히 염두에 두고 처신을 신중하게 했어야죠. 그렇게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에 국민들이 더 많은 분개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4일이죠.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 행위에 대해서 단호히 대응하라 이제. 그러니까요.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검찰에 재직을 했고 또 그 검사를 하다 보면 경찰도 그렇지만 공안부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굳건한 어떤 그 방공 의식이라는 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내세우진 않지만 왜 그러냐면 체제가 무너지는 것은 이 공산주의 사상이 이 사실은 색깔처럼 밀려들면서 결국은 퍼져버리면은 정말 그 국가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게 그 기본적인 이론인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 국가의 수반으로서 상당히 염려스럽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수보회의에서 이제 이런 그 강력한 주장을 했고 또 여기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제 우리 한국에 없지 않습니까? 출국을 해서. 어쨌든 수보회의 때 이런 얘기를 한 거는 내가 부재중이더라도 이런 부분에 철저히 대응을 해서, 입법성이 있으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해서 응분의 그런 어떤 처벌하는 게 어떨까. 그런 어떤 의도인 것 같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친북 노선이랄까? 그런 것들이 너무 기울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 간에도 반공의식이랄까 상당히 느슨해져 있는 어떤 상태이죠. 국가 정체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아주 느슨해져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단일 그 지도체제 아래서 당이 하나지 않습니까? 또 공산주의 사상이고. 물론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이념이나 뭐 논쟁이 있다 손 치더라도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훨씬 더 굳건한 어떤 방위태세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간이 되기도 한다는 이제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한에서 펼치고 있는 이 조선노동당 전략 전술이 만약에 스며들어가지고 합법 소위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합법을 가장한 이런 정치권이라든가 언론계라든가 또 산업 분야, 뭐 심지어 이제 그 민노총, 한노총을 비롯한 여러 노조 같은데도 이 북한 세력이 침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기간 산업의 어떤 근간을 흔드는 문제, 태업이라든가 파업이라든가 그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모든 근간이 되는 이런 기간 산업뿐만 아니라 정치, 언론이 모두 이제 이런 느슨한 어떤 심리가 확산이 되게 되면 사실은 반공 심리가 약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더군다나 야권에서는 또 그 포퓰리즘 입장에서 이제 표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그 주장을 펴는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는 이렇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국가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은 단호하게 조사하고 입법성이 발견이 되면 응분에 처벌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더욱이 윤미향 의원이 국회 협조 공문을 요청해왔고 국회에서 또 외교부에 협조 공문을 요청해서 도쿄에서 또 의전까지 그렇습니다. 외교부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행사가 누가 주최를 하고 이런 내용들을 좀 썼으면은 뭔가 좀 걸러질 수가 있는데 조총련이라든지 이런 말에 단 한마디도 없이
무슨 실행위원회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니까 참석하겠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누가 보더라도 좀 의도적으로 감춘 것 아니냐 그런 인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지적하셨듯이 윤미향 의원이 이제 국회 사무처를 경유해서 외교부에 이제 그 지금 공문을 접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차량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 받았는데 사실은 저는 여기서 이제 국회 사무처도 문제이지만 외교부를 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외교부도 그러냐면 문제네요. 윤미향 의원이 현재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그 예. 국회의원이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논란이 있었던 중심에 있는 인물이고 또 더군다나 이제 지금 감동 대지진 그 추도식에 참석을 한다고 하면 분명히 민당과 조총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이런 저희를 분명히 분석을 하거나 팩트 체크를 하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국회의원이 이제 의원 그 일정으로 외교 일환으로 간다라고 이런 인식을 가지고 무산이란 그런 어떤 생각으로 그냥 결제해서 이런 그 조치를 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수부회의 때 지시한 것도 아마 함축적으로 이런 내용도 들으실 겁니다. 국가기관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대비를 하는 그런 걸 좀 준비를 해라 하는 차원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뭐 민주당은 자신들한테 불리하면은 침묵을 지켜버립니다. 완전 침묵을 하고 있죠.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어서 초록은 동색 아니냐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아무튼 4일에도 국정원이 정부에 보고한 걸 보면은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가지고도 시민단체라든가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가 앞장서서 그것 때문에 뭐 단식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5일째 지금 진행되고 있죠. 여기에도 북한이 끊임없이 지금 남한 측 자기들의 그런 세포 공작원들한테 그렇죠. 지령을 내려가지고 그 후쿠시마 오염수 가지고 광화문 광장에서 시위하고 반정부 시위를 반정부 이제 시위하고 유도하고 있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 대사관 난입도 시도하라 뭐 이런 지령까지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위 말하면은 같은 진영에서의 충돌과 반목을 조장함으로 예. 해서 덕을 보는 건 북한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리스크나 데미지는 우리 대한민국이 볼 수밖에 없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전법, 소위 전략 전술을 사용을 해가지고 남한 내 혼란을 지금 유도하고 자초하고 초래하는 이런 형태가 이제 조선 노동당의 아주 기본 전략 전술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정보기관이나 국정원이라든가 뭐 공안 쪽에서 이런 부분에 상당히 치밀하게 뭐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조 관련해서나 또 어떤 진보단체 관련해 가지고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또 적발되지 않는 조직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분석이 되고 네.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 대한민국 그 뜻이 있는 유지가 있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대호각성하고 굉장히 그 유의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 그 조총련의 국회의원이 참여를 했다고 하면 우리나라 그 반공사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에서 이 느슨한 심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조총련이 사실은 북한의 그 일본 지부라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느슨한 심리가 확산이 되는데 일조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뭐 국정원에서도 일본 정보기관과 협조를 통해서 팩트를 지금 체크 네.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검찰도 서부지검 형사 5부에서 경찰청에서도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 윤미향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를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윤미향 의원은 오늘 입장문에서 자기는 과거 위안부 문제로 남북교류협력법이라든가 이런 걸 잘한다. 그리고 국회의원 윤리 실천 그런 규범에 윤리 실천, 예, 규범 강령 그게 아주 충실하게 했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인 제재를 받을 그러니까 위법을 저지른 게 하나도 없다. 조총련 사람들을 만날 의향도 없고 만나지도 않았고 그 사람들과 어떤 정보를 교류한 것도 없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조총련이 주최하는 추도식에 참석을 했는데 조총련 인사들을 안 만난다고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조총련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것이고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도 했을 건데 사실 남북교류협력법이라든가 국회의원 윤리강령이나 뭐 윤리실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지만 지금 국가보안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이 북한 인사들하고 접촉을 하거나 그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다음에 접촉을 하거나 교류하거나 이제 이렇게 되면은 국법법 위반 소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빌미를 잘라버리자 하는 차원에서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북한의 어떤 그 음흉한 그런 것들을 미리서 막자는 차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참칭이라든가 잠입이라든가 교류 그다음에 찬양 이런 걸 모두 다 처벌하는 거기 때문에 예. 아마 지금 경찰청에서도 고발장을 접수받았고 아, 그랬군요. 네, 서부지검에서도 서울시 국민의힘 쪽이긴 하지만 이종배 시의원이 또 고발장을 기자회견하면서도 제출해서 경찰청에는 이거 배당해서 또 수사를 할 것입니다. 또 서부지검에 이제 공안부 검사 쪽에 또 배당을 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이 되는데 아마 가장 첨예한 부분은 이 국가보안법 위반에 이제 해당이 되는 예. 그런 상황이고 남북교류협력법 같은 경우는 위반해봐야 과태료 정도. 과태료 정도 돼요? 예. 네, 이런 부분을 이제 문명 의원이 이제 소위 믿고 뭐 반박을 하는데 사실 국법법 위반이 돼가지고 이게 유죄로 인정이 되면 뭐 내년 4월 총선 전에 뭐 재판이 끝나지는 않겠지만 만약 기소가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명 의원은 그 위안부 후원금 유용 혐의로도 1심에서 1,500만 원을 네. 받았고 지금 2심에 검찰에서는 5년 구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지금 곧 결정이 날 단계에 와 있어요. 거기다가 이 조총련 행사에 참석을 해가지고 또 국법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정치인으로서는 생명이 거의 끝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은 어쨌든 듭니다. 지금 뭐 정치인으로서는 사실 이제 더 이상 두각을 나타낼 그런 상황은 아닌 것이죠.